안녕하십니까, 시골밥 장사입니다. 오늘은 재미난 책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내 가게로 퇴근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잘 나가는 대기업 직장인이었어요. 그런 직장인들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40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똑같은 반복적인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잘리면 또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이 쓴 책이에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차에 이분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요. 그 부분 내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중학 시절 말썽꾼이었던 한 친구는 고교를 졸업하고 휴대폰 대리점, 커피 전문점을 차례로 말아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고깃집을 창업해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해졌고 이제는 분점을 차례로 늘릴 계획이라며 자랑했다. 고교를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그 친구를 당시에 만났더라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가. 지난 10여 년간 먹고 살기를 고민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그 친구가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은 큰 바위 같다면 나는 보기 좋은 건물에 끼어 있는 한 개의 벽돌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회사라는 배경을 털어내면 혼자서 먹고 살 경쟁력은 얼마나 될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내내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좀 현실적인 얘기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단계적으로 제대로 가야 될 그 길만 잘 걸어와서 좋은 직장에 지금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공부도 못하고 별 볼일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친구가 이 사회에서는 자기 장사를 이렇게 막 분점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늦기 전에 한번 내 가게를 해보자. 그래서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을 차린 게 약간 좀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요식업, 식당을 차리는 사람들의 특징, 일반적으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만약 이분하고의 차별성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대부분 퇴직을 하죠. 퇴직하고 퇴직금도 받아서 완전히 올인을 하죠. 두 번째는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알려주는, 심지어는 거기서 임차까지 다 알려주고, 건물 임대서부터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부터 레시피, 접대하는 매뉴얼 다 알려주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게. 그게 또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맞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끌하죠. 모든 돈을 끌어 모읍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다 끌어 모아서 번듯하게 제대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장사가 안 됐을 때는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져요. 재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일반적인 그 경향이라면 이분은 이 세 가지를 딱 봤을 때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첫 번째는 퇴직하지 않았어요. 퇴직하지 않고 자기는 직장에 다니면서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명 프랜차이즈를 한 게 아니고 한정식, 그 간장게장을 주 메인 메뉴로 한 한정식집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랜차이즈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직접 다 발품을 팔아서 가게도 또 보고 또 인테리어도 이제 잘 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다 이제 본을 따서 그걸 편집하다시피 해가지고 직접 이제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목수 불러서 같이 상의해서 인테리어 업자랑 직접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한 거예요. 이런 점이 또 하나 틀리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절약을 했어요. 이거 주식 투자 정도다. 일종의
실험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내가 이 돈을 잃더라도 그냥 주식 투자 한번 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기분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도 한 15평 정도의 작은 평수를 얻었고 돈도 그 안에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투자를 했고 그런 점이 약간 틀려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장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분의 말을 따라하는 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올인을 하게 되면 이거 정말 빠져나올 수도 없고 요즘은 또 특히나 크게 이렇게 차리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작게 차려서 혹시 말아먹는다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놔두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걸 차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2년 만에 이 책을 냈어요. 그 가게 창업을 하고. 근데 15평 간장게장 한정식집을 해서 1년 매출이 5억. 사실 대단해요. 15평이라는 게 이게 작은 평수거든요. 여기서 상근 직원 3명 정도를 해서 1년에 5억 매출이라고 치면 하루에 한 150, 14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거예요. 테이블이라고 해봐야 기껏해 하면 6개 이 정도에서 하루에 뭐 150만 원 매출 올린다는 게 대단합니다. 저희 식당을 해본 입장으로서는 믿기지가 않는데 그렇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이뤘어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책까지 냈겠죠. 그래서 시골밥장사가 나름대로 이 책을 보고 이분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한번 짚어봤어요. 첫째가 사람을 중요시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쨌든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면접을 보고 심층적으로 이 사람이 나하고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투자를 제일 먼저 했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 하다 보면 인테리어부터 들어가요. 가게 얻어서 인테리어 들어간 다음에 그 중간에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는 중간에 이제 프랜카드 걸어서 뭐 식당 몇 명, 뭐 주방 몇 명, 홀 몇 명, 주방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인 광고를 내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일단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일단 사람을 구하면 그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물을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기 전부터 벌써 월급이 나가는 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월급이 작은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먼저 구했어요. 이분이 이게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해서 아주 그 인테리어부터 그분들하고 뭐 집기에서부터 동선부터 해서 같이 짠 거예요. 사람을 제일 중요시 여겼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성공한 요인은 잘 아는 데서 시작했어요. 자기가 오랜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도 많이 먹었고 사서 먹었고 자기가 아는 그 동네, 거기서 또 이 간장게장을 왜 선택을 했냐면 어머니가 한 15년 동안 간장게장집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아는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레시피, 아는 동네, 아는 그 타겟, 그 직장인 위주. 그리고 이분이 또 영어를 좀 잘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녁 때 손님 없을 때는 또 그 주변에 그 호텔 같은 데서 외국인 손님을 좀 타겟으로 해서 외국인 손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입지를 또 구했고, 그렇게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활로를 찾았다. 이게 두 번째 성공 요인 같아요.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발품을 다 팔아서 가게도 구하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자기가 직접 인테리어 잘 된 곳에서 그런 걸 따와서 이제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비가 그냥 딱 맡길 때와 자기가 직접 이렇게 관여를 했을 때는 상당한 경비 차이가 나죠, 사실. 그 레시피도 또 어머니가 한정식집을 한 15년 그 간장게장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따올 수 있었고, 이렇게 직접 수고를 들여서 프랜차이즈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해서 했다는 거, 이게 또 세 번째 성공 요인일 것 같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공 요인을 보자면 유연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인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겠죠. 직원 입장에서야 뭐 바쁘나 안 바쁘나 똑같은 뭐 월급이 나온다면 그게 사실 사장이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매출의 일정의 몇 프로를 잘 될수록 직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를 했고, 또 이런 게 있었대요. 일단은 막 단아하게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 호텔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외국인이 창밖에서 이렇게 안에만 끼웃끼웃 하다가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뭔가 들어가고 싶어도 뭘 파는지 모르고 가격도 모르고 하니까 선뜻 들어가기가 겁이 나더라.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깔끔한 인테리어, 깔끔한 간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손님의 입장은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얼른 이제 전광판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메뉴하고 그 설명 있죠. 영어, 일어 그런 걸로 바깥에다가 어떻게 보면 주렁주렁 지저분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또 바깥에다가 이렇게 밖에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나 가격대에 대해서 그렇게 해놨더니 외국인이 그걸 보고 쉽게 들어오더래요. 또 한 번은 일본인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러니 원래 11시부터 식사가 되는데 10시 10분까지 좀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또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본의 유명한 또 블로거라 그분이 또 가서 소개를 해서 뭐 일본 책자에도 나오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서도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될 식당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원칙을 정해놨지만 그걸 유연하게 좀 해석하고 영업에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나간 점, 이분이 이렇게 성공 요인이 한 4가지 정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결국 이분이 이렇게 지금 성공을 해서 지금은 퇴직을 했대요. 퇴직을 해서 뭐 홍보 마케팅 관련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고, 뭐 수제 맥주집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공부도 좀 하고, 애들하고 뭐 세계 여행도 준비하고 뭐 그런다는데, 제가 이 내 가게로 퇴근합니다라는 책을 보고 솔직한 독후 감상을 얘기하자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될 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5평이라고 하면 거기서 한 뭐 5평, 6평 정도는 벌써 주방으로 빠지면 기껏해야 10평 정도 남고, 거기 냉장고 같은 거 들여놓고 거기서 어떻게 한정식 뭐 국밥이나 간단한 뭐 국수 종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냈을까. 그냥 뭐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잖아요. 참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구나. 내심 또 감탄을 했고, 이 세상엔 참 넓고 대단한 사람들 많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참 뭔가 해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그런 꿈이 있다면 어차피 한 번은 죽잖아요.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너무 엄청나게 영끌해서 하지 말고 정말 한 번 정도는 엎어져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는 쟁여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또 책이 한 권 또 나와가지고, 이 책은 제목이 일본 책인데 초라하게 창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뭐 제목 보고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그런 책이죠. 이분 얘기도 그 얘기예요. 거대하게 창업하지 말라는 거죠. 초라하게 시작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내 가게로 퇴근합니다. 이 저자도 초라하게 창업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창업에 대해서 꿈을 꾸면 이 로드맵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구밥 장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